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관련 뉴스나 배경 설명을 원하시나요? 재판부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제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전 감독이 광고주가 되어달라고 먼저 요청한 점, 광고비가 특별히 이득을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된 점, 그리고 김 씨가 평소 기아 팬으로서 선수단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 전 단장이 박동원 선수에게 FA 계약금 인상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선수가 이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으며 설령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KBO의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문제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원업체와의 금전거래가 형사적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네요.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제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2심에서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도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런 판결은 법원에서 형사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 판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배경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네, 맞아요.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경 한 커피업체 대표로부터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광고비도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결국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수재나 배임증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사건은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과 후원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추가로 주신 내용도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 FA 선수인 박동원 선수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FA 계약 체결 시 2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3차례 요구했으나 박동원 선수가 거절해 실제 돈을 받지 못한 미수 상태에 그친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동원 선수와의 협상 관련해서도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처럼 혐의는 중대했지만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에요. 커피업체 대표 A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후원자로서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즉, 단순한 금전 제공이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로 봐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 판단이 무죄 선고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후원과 금전 제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한 셈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재판부가 추가로 밝힌 내용입니다. 배임수재 미수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 장 전 단장은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지만 박동원 선수는 이를 계속 회피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KBO 규약상 FA 협상 금지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단법인의 내부 규율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구분한 판결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죠. 더 알고 싶은 부분 있나요? 요약해 드릴게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커피업체 김아묵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 차원에서 경력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 대표와 그 브랜드가 기아 구단을 이용해 광고할 큰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이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의문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배임 수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1심도 후원업체가 준 돈이 선수 경력금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된 상태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요약해 드릴게요. 장 전 단장의 배임 수재 미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임 수재 미수는 최소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녹취 내용을 보면 장 전 단장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고 박모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즉, 박모 선수가 장 전 단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KBO 규약상 FA 협상이 금지된 기간이었다고 해도 이는 사단법인의 내부 규율일 뿐이어서 이를 위반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장 전 단장의 배임 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후 주장 선수였던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에 대한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윤리 위반과 법률 위반을 구분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반영한다. 우선 법원이 부당한 요구가 없다고 판단해 두 인물에 대한 형사 책임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후원금 수수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증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판단은 스포츠 및 후원 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법 체계가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책임 면에서는 명확한 투명성 없이 후원금 수수가 이루어진 점이 여러 의문을 제기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팬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프로 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전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FA, 프리에이전트, 계약금 반환 요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윤리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점도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 출장 정지, 스포츠 징계 등 다른 형태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경기 환경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스포츠 분야에서 법과 윤리의 차이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스포츠 관리 기관들이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팬들의 신뢰와 프로 야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